조용필은 나중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여유있게 대신 빡세게 여유있지만 빡센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앞페이지 앞부분 보시면 그 소책자 앞부분 보시면 제가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을 6가지로 말씀을 드린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교 학점제만 가지고도요 3시간짜리 강의를 해도 모자랍니다. 예전에 뭐 교육부에서 하는 국회에서 하는 공청회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해봤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 학교를 로컬로 분석을 하는데 엉뚱하게 고교 학점제만 너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교 학점제를 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과감하게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깔끔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추천합니다. 태장고등학교. 네, 이런 학생들한테. 태장고등학교가요, 과거에 제가 지금 영통이랑 강남이랑 해가지고 한 22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태장고등학교가 초창기에는 태장예고라고 불렸습니다. 공부 징그럽게 안 해서.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자, 태장고등학교는 첫 번째, 내신 자신 있다 또는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준비하고 싶다. 이게 고교 학점제가 되니까 다양하게 자기 전공과 진로에 맞는 그런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준비되어 있는 학교냐? 예,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보여드리는 거에서 이거 표시하시라, 이건 기억하시라, 그런 거는 꼭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이게 태장고 학교 현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태장고등학교는 과학중점학교입니다. 전국에 과학중점학교가 몇 군데 이렇게 몇백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년 연속 전국 최우수 또 우수 학교가 지정됐던 학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학고등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과학중점 교육을 합니다. 태장고 원래 과중이었어. 맞아요. 그럼 과중이니까 우리 애는 공대 갈 거니까 과중학교 가면 유리하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과중은요, 과학 과목을 지금 현재도 학점제 이전에도 4개 선택 과목을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과학에 자신 있다. 난 과학 과목이 재밌어. 내 인생은 과학이야. 이래가지고 4과목을 다 할 수 있는 친구가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그런 친구가 가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전국 최우수, 우수 보셨죠? 이렇게 과중 과정을 유지를 하려면 학교에서 과학을 굉장히 비중 있는 과정으로 과중 과정을 이끌어 가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는 이공계열 성향이긴 한데 과중 그거 필요도 없는 거 수능 보고 입시에 다 필요도 없는데 2과목만 하면 되는데 4개를 다 들으라고? 이거 불리하잖아요. 그래도 가십시오. 왜? 과중을 잘 준비하는 학교면 다른 부분에서 탐구 실험이나 과제 활동이나 여러 가지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나름 괜찮은 학교입니다. 또 하나, 아까 앞에서 내신 분석하는 거 들으셨지만 태장고는 다른 조금 더 빡센 학교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에요. 단 추세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특징적인 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0년에 그래프가 저 하얀색 그래프가 뭐냐면 제가 한 건데 4년제 대학, 그러니까 수도권, 비수도권, 인서울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4년제.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은 전문대학교. 그 다음에 보라색 있죠? 요 보라색. 이건 기타로 통계가 잡히는 건데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재수하는 친구들입니다. 바로 취업하는 친구들은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뒷페이지대로 계속 나오는데
특징적인 거는 2020년도에도 평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태장고가. 자, 그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이, 일반적으로 수도권, 경기 남부권에 있는 고등학교들이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대부분 50% 안팎이에요. 왜? 다 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대학교 입학하는 평균 수준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음. 자, 지금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그 학교에서 나와 있는 성취도 자료들 가지고 직접 계산을 일일이 다 한 거예요.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해가지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 있죠? 네. 평균은 그냥 학년 평균이에요. 우리 알고 있는 원점수 평균. 근데 중요한 거는 표준 편차가 훨씬 중요합니다. 표준 편차에 밑줄 빡빡 그셔도 되고 수학 표준 편차에 별표하셔도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학기니까 조금 시간 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20% 안팎 나옵니다. 그게 그렇게 하도록 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목고나 자사고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영어를 말씀드릴게요. 수원외고는 영어 잘하고 영어에 관심 있는 애들이 가는 학교겠죠. 공부도 잘하겠죠. 그러면 영어가 문제가 쉽게 나냐? 아니요, 어렵게 나요. 문제가 어려운데 애들이 시험을 잘 봐요. 그러니까 평균이 높게 잡힙니다. 그런데 평균이라는 거는 사실은 전체 애들이 제일 많이 공부하는 데잖아요. 그 평균에서 잘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이 차이가 좁아요. 일반적으로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10대 초반, 12. 조금 잘하는 학교들, 민사고라든지 상상고라든지 그런 학교들은 10대 한 12점까지도 나오고, 특히 이제 그 특목고 중에서 외고들은 7, 9 이럽니다. 명도 외고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일반 인문계하고 다음에 이런 특목고들하고 차이가 표준 편차다. 학교 이름을 가려도 표준 편차 보면 바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태장고등학교 표준 편차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17이다. 근데 평균이 66점이다. 그러면 시험을 잘 본 걸까요? 못 본 걸까요? 잘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네. 66점이 평균인데 표준 편차가 17이라 그러면 이 시험을 조금 어렵기도 하고 애들이 국어 성향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 보겠습니다. 다음. 자, 이게 첫 학교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데이터 설명드리면서 할게요. 지금 이거는요, 요것도 추정 분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저 가로 안에 100점, 90점, 80점 이거 그냥 애들 시험 본 점수고요. 그 앞에 있는 게 등수입니다. 제가 등급을 안 매긴 이유가 얘네들은 고교 학점제로 가기 때문에 1학년 공통 과목 이외에 진로 과목이나 선택 과목들, 일반 선택 과목들은 성취도 평가로 나와요. 그러면 상대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올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내년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100점일 때 몇 점, 몇 등, 90점일 때 몇 등, 요거 써놨습니다. 자, 뒤에 학교들 쭉 나올 거니까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90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80점도 좋은데 90점 기준으로 볼게요. 국어 몇 명? 24명, 24등. 다음에 영어 90점이 19등. 수학 90점이 21등. 이렇습니다. 요것만 주의 집중해서 보시고요. 바로 앞전에서 보셨던 거 표준 편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거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대평가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1등급은 4%, 2등급은 누적 11% 이렇게 잡죠. 그러면 전체 인원이 300명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200명 초반인 학교들도 있어요. 거기서 전교에서 24등이다. 근데 그냥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면서 애들 시험 보면 야 90점 넘었네. 잘했네. 고생했어. 그런데 등급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아슬아슬해요. 90점 가지고. 2등급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는 90점 넘는 애가 19점이네? 영어는 내신은 상대평가고요. 수능은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19등, 90점? 그런 문제가 어려웠던 거죠. 그죠? 90점 넘는 애가 적으니까. 자,
영어는 사실은 논해를 조금 해야 되는 게, 영어는 원체 잘하는 애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애들이 있고요. 또 시험만 기가 막히게 보는 애들이 있고, 말은 잘하는데 시험은 엉망인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특히 이제 국어하고 수학에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니까요. 그거는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 비교과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장고등학교 비교과 잘 돼 있습니다. 과중도 과중이고요. 제가 중점으로 보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넘겨주십시오. 융합탐구 프로젝트, 이게요, 연초에 3월달, 4월달에 시작해가지고 11월달에 끝나는 거예요. 물론 과중 애들도 하고 과중 아닌 친구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융합탐구 프로젝트를 1년 동안 하는데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태장고등학교의 융합탐구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일반고에서 동아리 중에 제일 유명한 동아리가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아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낙생고등학교에 로봇 동아리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예. 그 낙생고등학교 로봇 동아리는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동아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그런 학교가 있을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거, 수원에 대표적인 동아리 2개 있습니다. 하나, 창원고등학교의 해망. 역사도 오래되고 유명한 동아리. 두 번째, 태장고등학교의 태랑거랑. 자, 태장고등학교 가르친 분들은 동아리 어디 들어야 되는지 이제 감 오죠? 다음에 프로젝트 봉사활동인데, 자, 이것도 중요해졌어요. 왜 중요해졌냐? 봉사활동이 정성평가가 빠졌죠? 생기부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입에 미반영이에요. 단, 반영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사하고 함께 교내에서 진행한 거. 이거는 교육부에서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 봉사활동이 바로 그 봉사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뭐 해야 될지 알겠죠? 네. 태장고등학교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돼 있는 학교입니다. 다음. 조금 빨리 가볼게요. 자, 영도고. 자타가 공인하는 영통 최강.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유신고 가고, 수원고 가고, 창원고 가고 그랬죠. 이제 앞으로 영도고 가야 됩니다. 네. 다음. 영도고는 이런 학생한테 추천합니다. 보시면 내신 겸 정시 겸 공부 빡시게 해서 나는 정시파다. 난 공부로 끝장내겠다. 나 수시 너무 복잡해. 아, 무슨 뭐 공부만 잘하면 됐지. 뭘. 자, 그러면 차라리 진짜 어려운 학교 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학습 분위기가 좋은 영도고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금 보시면요, 제가 왜 영도고를 추천드렸는지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6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 정시파라고 써놨던 거 영도고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거 보시면 영도고등학교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61.5%가 4년제 대학 진학률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반 고등학교는 50대 초반입니다. 잘 나와봐야 55%. 태장고도 그랬죠. 바로 앞에서. 근데 영도고는 이게 61.5%예요. 61.5%가 어느 정도냐? 61.5%가 어느 정도냐? 수원외고가 요즘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수원외고 진학률이 70%대입니다. 4년제가. 근데 60%면 일반고에서 상당히 잘 치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 서초고하고 경기고를 가져와 봤는데 얘네들 40%예요. 근데 가로 안에 기타가 44, 49죠. 근데 우리 동네 뭐 수원외고도 그렇고 수원고등학교도 그렇고 창원고도 그렇고 다 30%, 20%죠 기타가. 저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8학군 강남에도 공부 잘한다. 대학 잘 간다. 학원빨입니다. 재수를 저렇게 많이 해요. 44%라고요. 현역으로 대학 가는 애들하고 재수하고 대학 가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고가 61.5%에 27%다. 수원외고 작년도 65.7% 같네요. 공부에 잘하는 거 맞습니다. 자, 특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쪽 그래프 보시면 하얀색 그래프
2020년도에 푹 떨어지고 보라색 그래프가 크로스가 났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게 영도권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가 불과 재작년에 코로나 시작하고 첫 해예요. 불수능이라고 난리 났던 그 수능이에요. 근데 수능을 못 보니까 대학을 잘 갈까요? 못 가겠죠. 그래서 저렇게 푹 골짜기가 생긴 겁니다. 이 얘기는 뭐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영도고등학교는 정시에 대학 가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았다. 걔네들이 수능을 망치니까 저렇게 그래프가 폭락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재수하겠죠. 그러니까 보라색 그래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년 수준 들어오는 거고요. 다음. 자, 표지편 쳐보시죠. 표지편 써보세요. 표지편 쳐. 16, 17, 17. 이거 제가 낸 게 아니고요. 학교 알림지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 가져온 거예요. 확 차이 나죠? 3% 이상 차이 나죠? 이렇습니다. 뭐 여러 얘기 할 거 없고 표준편차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 이제 추정 등수입니다. 보십시오. 90점 기준. 국어 몇 명? 7명. 국어 7명입니다. 이거 90점 기준 어떻게 한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거짓말로 뭐 제가 쇼하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표준 정규 분포표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그 몇 년 동안 그 작년도 아이들 데이터 나온 거 교육부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원점수, 표준 편차 그리고 그 학년의 학생 수 이걸 다 대입을 해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표를 리그레이션을 돌려서 Z값 구해가지고 추정 등수가 나온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 애들이 영국고에 가서 90점 받았다. 국어. 박수 쳐줘야 됩니다. 짜장면 사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수학 보시겠습니다. 수학 90점 넘는 거 10명이었어요. 예, 물론 작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에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가 어려워서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위권 점수 60점이랑 50점대 보면 왕창 몰려있죠. 물론 누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영도고 가서 우리 애가 내년에 영도고를 갔는데 수학을 50점을 받았어. 이를 어째. 근데 그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영도고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마음을 좀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그러면 영도고는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파 아니면 내신도 공부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도고에서 특징 찍는 게 하나 있는데요. 다음. 불렁새 학교입니다. 불렁새 학교는 사제동행이라고 해서 같이 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대학에서 3년 동안 책 열심히 독서 잘해가지고 오는 친구를 마다할 대학이 있을까요?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불렁새 학교. 그래서 특정한 교재들 뭐 도서를 구해서 그걸 선생님하고 같이 읽고 그거 가지고 학습 활동으로 진행을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입사관들 몇 명 제가 직접 만나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그래서 뭐 사제동행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망포고등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포고등학교가요. 제가 사실 별로 안 좋아하던 학교였어요. 망포고 애들 비가 안 썼는데 그리고 걱정도 많이 됐었고 그 동탄이랑 접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데서 오는 핸디캡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로 추천드릴게요. 영통은 다 이과 애들 뭐 수학하는 애들만 몰라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 수학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망포고등학교는요 인문 사회계열 친구들한테도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망포고등학교 지금 활성화가 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픈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그렇게 인문계, 자연계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준비가 되어 있는 학교가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드뭅니다.
그냥 평준화라고 해서 다 똑같이 그냥 멘탈 깨져가지고 다니는 그런 학교일 수 있는데 망포고는 나름대로 준비들을 좀 했어요.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첫 번째. 천문학에 관심 있는 학생은 무조건 망포고 가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공이나 천문 쪽은요. 애들이 약간 좀 이렇게 매니아틱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망포고 강추입니다. 다음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학생. 예, 학교 분위기는 조금 안 좋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혼자 학습 관리 되고 아니면 학습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망포고 괜찮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내신 얻기가 쉬우니까. 다음. 자, 망포고 특징입니다. 자,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천문대 이름이 별 볼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저 뒤에서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해버리겠습니다. 망포고등학교 천문대는요. 그 옥상에 있는데 설비가 과학고등학교 저리 가랍니다. 엄청 잘 돼 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과학교사 천문 연수를요. 망포고에 와서 하고요. 그냥 수원지역교육청 관할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천문 관련해서 뭔가 연수를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거나 뭐 별 볼 일 있으면 망포고 와서 봅니다.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교예요. 다음에 지금 아까 오픈 말씀드렸는데 창의, 창체, 인문, 자연, 예체능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오픈 제도의 특색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중요한 건 성적. 오른쪽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특징적으로 아까 영도고에서 좀 보셨죠? 망포고 어떤가요? 안 떨어졌죠? 이 얘기 뭐죠? 정시가 아니라 수시다. 최저가 있으면 떨어지는데 최저도 전혀 이게 저기가 없죠? 그러면 학종으로 갔겠네요. 네, 최저 없는 것도 했겠죠? 다음에 자, 표지 펼쳐보십시오. 20원절이죠. 전형적인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이 조금 네, 그래서 아까 학습관리 되거나 학습관리 받고 있거나 자기 스스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공부할 친구한테는 유리한 내신을 얻어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자, 중요한 거 몇 점대? 90점대. 몇 명? 14명, 22명, 13명. 요게 일반고 평이한 수준입니다. 아까 영도고가 비정상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70점대 인원들 비중이 저렇게 나오고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전형적인 내신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단, 특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있었죠. 다음. 그래서 오품을 지금 화면 하단에다가 구성을 해놨는데요. 독서품, 인격 도약품, 나눔품, 창의 학술품, 체육 예술품, 예체능도 있네요. 예, 드물어요. 일반 인문계에서 예체능까지 챙겨주는 학교는 정말 드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별벌리 천문대 지금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저기요 그림에 있는 요거 이거 지금 학교 옥상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음. 자, 백두대간. 제가 아까 망포고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고 있었다 과거에 그러던 게 바로 이 백두대간이에요. 애들 데리고 헐날 산에 올라가요. 죽겠어요. 지금도 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일요일날 토요일날 애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어떤 날은 평일날 학교 빼고 가요. 죽겠어요. 그런데 학점제가 진행이 되잖아요. 자기 진로 이런 거 하잖아요. 인성이 중요해지겠죠. 또 하나 아이디어가 좀 떠올라서 내가 지금 건의되어 볼 판인데 전국에 있는 유명한 산들을 막 올라갑니다. 우리 무주우춘동에 있는 무슨 산, 무슨 가야산 이런 거, 꼭 설악산 무슨 지리산 이거 말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산행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풀 같은 거 뽑지 말고 사진 찍어서 모아도요. 굉장한 특색 활동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문화나 역사 유적들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면 인문 계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비교과 활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긍심도 많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이 백두대간을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 그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요새 애들 진짜 맨날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이놈의 핸드폰만 맨날 보잖아요. 그런 애들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섰을 때 호연지기라는 거는 사실은 21세기 아이들은 참 겪기 어려운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인성적인 면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서천고 말씀드릴게요. 서천고 우리 윤재쌤도 얘기를 해주셨고 할아버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천고는 용인이죠. 네. 서천고를 제가 여기다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통은요. 서천 애들이 다 영통 나와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넣었어요. 첫 번째, 용인 지역은 수원을 반쯤 싸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천지구에 사시는데 애가 어딜 가겠어요? 보정고를 가겠어요? 실제로 흥덕고 다녀요. 영통을 다 건너가지고 흥덕지구까지 가야 돼요. 걔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요? 그래서 보라고도 그렇고 보정고도 그렇고 같은 학군에 묶여있는데 엄청 머니까 어쩔 수 없이 서천고 갑니다. 서천고가 처음에는 인원도 적었는데 요새는 이거 서천지구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인원이 많이 늘고 있죠. 네. 그래서 서천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재쌤도 저 수학 내신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서 열심히 보고 자기가 디립하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학교 분위기보다 본인이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원에도 서천고 애들이 있거든요. 학교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제가 과거에 작년, 재작년 그 전에도 그렇고 서천고 애들 데리고 대학 입학 실적은 되게 좋았어요. 궁금하시면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개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자, 다음. 자, 이 서천고 학업 현황인데요. 이 그래프에 보시면 마지막에 탁 피치를 올리죠. 요거는 아마 오류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그렇게 있는 데이터 값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류지만 그냥 쓸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재수생이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이쪽 제일 옆에 있는 21년도는 좀 무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년도에 많이 차이 안 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학교는 우리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가 된 게요. 올해는 지금 경기도교육청 관할에 60% 정도 되는 학교들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데 서천고는 고교학점제 준비해서 약 4년 전부터 선도학교였습니다. 올해 갑자기 지정된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나름 교내에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자, 표준 펼쳐 보십시오. 차이 많이 나죠? 네, 이 학교 분위기입니다. 평균은 비슷비슷하네. 근데 표준 편차가 저 모양이에요. 첫 번째, 공부 안 한다. 두 번째,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죠? 평균이 높거나 낮거나 이거는 난이도에 영향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이게 등수인데요. 90점 넘는 애들이 꽤 많죠. 수원 지역 아이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가능성이 열려있는 학교다.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화원고가 그랬죠. 네. 다음. 청명고, 마지막으로 청명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명고.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저기가 떠오르네요. 영재학급. 청명고 영재학급. 네, 그러면 영재학급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도 조금 분위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학교예요.
제가 한 청년고 친구 한 10년 좀 더 됐나? 청정고등학교 친구 데리고 한양대 그 경영학과를 보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학교 생활할 때 굉장히 고민스러워 했거든요. 10년이 지난 지금 청년고가 좀 바뀌었냐? 예, 애들만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광영재학교 기념 특색이 있는데요. 이 망토고 다니는 아이들이 또는 창영고 다니는 아이들이 청년고 가서 시험 봐요. 그리고 방과후 수업으로 청년고 가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재학급은 개정된 교과가 생기부 기재 요령에서 대입에 미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방과후 활동은 생기부에 적지 말라 그랬어요. 금지가 됐습니다. 영재학급 활동은 생기부에 적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대입에는 미반영이다. 야, 이거 200시간이나 들여가지고 그러면 영재학급 활동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공부 자체에 도움이 되지 입시에 도움된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방과후 활동을 다른 수행 활동들도 되게 많고 창작 활동들도 많은데 200시간이나 들여서 이게 과연 나한테 소득이 있겠냐? 이거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과거처럼 영재학급 활동한 게 막 생기고 세트에도 적히고 뭐 상체에도 적히고 입사관한테 면접 가서도 그거 물어보고 있고 R&D 활동해가지고 소논문 내고 그럴 때는 무조건 가라 그러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틀어막혔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자, 이 표준 편차 보십시오. 국어는 좀 점수가 높은데도 표준 편차가 작죠. 그럼 저거 국어 시험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죠. 다음에 수학이랑 영어. 영어는 표준 편차가 왜 저 모양이죠? 저거 왜 저럴까요? 영어. 평균 64점. 비슷한 수준인데 영어가 표준 편차 25%입니다.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는 것만 잘 풀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문 같은 거 학교에서 영어는 다 프린트나 지문이나 먼저 주고 그거 가지고 시험 봐요. 교과서에서 몇 문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미리 아는 놈이 풀었다는 거죠. 그 얘기 거꾸로 보면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도 애들이 제대로 안 봤다. 학교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거 보십시오. 90점. 영덕고 옆집인데 저 모양이잖아요. 90점 넘어도 3등급이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물론 이게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뭐 1학기 중간기만 합친 그 1학기 성적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도 또는 내년에도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인원 대비해서 이렇게 나온다. 국어하고 영어가. 근데 수학은 또 적어요. 왜 그럴까요? 수학이 조금 어렵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들이 공부 안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음. 자, 여기 보면 영덕고등학교의 광영재학급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음. 이것 때문에 영재학급 노라는 소리를 못해요. 이게요. 국가 영재 교육 관련돼서 대한민국 영재교육 시스템은요. 영재교육법이라고 고등교육법,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 컨트롤 받는 게 고등교육법이라 그러면 영재를 키워내는 법은 영재교육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재교육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 영재학교가 있고요. 다음에 영재교육원이 있고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일반 인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재교육은요. 영재학급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영재학급은 여러 학교에서 잘 들으셔야 된다 지금부터 여러 학교에서 지원한 학생들을 평가위원회에서 선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요. 영재성 평가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합격한 아이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망토고에서도 오고 권성고에서도 오고 이러고 청명고에서 공부를 합니다. 어떤 게 떠오르시죠? 고교학점제, 소인수 과목,
여러 학교를 묶어서 수업을 한대잖아요. 청명고는 이걸 10년도 전에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재학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손수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이 학교에.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오늘의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학원생이니까 저희 학원 아이들 맡겨주시면 열심히 가르치고 챙기겠습니다. 특히 저 사실 컨설팅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이랑 목동이랑 뭐 서초나 이런 데서도 일을 하는데 학습관리만큼은 대한민국 좀 오바다. 수원 안에서는 제가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